뭐냐가 추인권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뭐냐가 계약의 무권들에서 번외된 효과 추인권에서 기억반 그 추인의 법적 성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악구절 언더라뇨. 무권들에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유동적 무효다 그 이야기고,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번외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추인권은 형성권이고 따라서 추인은 단독이겠죠. 법적성 정없다고 하고, 니는 이제 추인의 방법인데 명시조라든 묵시든 상관이 없고 거기다 예 드러나서 읽어보면 되고, 우측에 넘어가서 제일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묵시적 추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무권들에게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상당 기간 방치했다, 그게 추인한다는 의사냐? 그건 아니에요. 협의 무권들 아까 전제했어요.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뭐 안 한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소리예요. 협의 무권들은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권들 사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방치했다고 해도 책임 물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묵시적 추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항상 이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할까. 가만히 있더라도 본인은 책임질 필요 없다. 여기에 모든 그 사고를 초점을 맞추라고 말이야. 그 다음 시험관에서는 그 밑에 판례가 직업드록당을 정겁다갖고 무권들에게 그 일부에 대해서 특히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서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무권들에게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서 추인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것. 동의가 없는 한 뭐이다? 무효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추인의 상대방인데, 잠깐만 7번 보세요. 요게 나머지 웬만한 거는 예서라도 맞추는데 사례 문제 풀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같다는 거. 일단 추인의 상대방 그 첫 번째 판례 나왔다시피 예한테 추인해도 상관이 없고, 무권되는과 직접 보는 직접 상대방 예한테 추인해도 상관이 없고, 얘가 다시 양도했을 때 승계임 예한테 추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례 문제 풀 때 뭘 조심만 하면 되느냐? 무권되려도 거의 100% 사례가 나오는데 아마 총칙에서 나오는 사례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저번 시간에 배운 허위표시하고 허위표 사례가 워낙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협의의 무권들이요. 아마 사례가 가장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인의 상대방을 꼭 확인하는 습관 들이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추인했다, 사례가 이렇게 내용파겠나요? 꼭 누구한테 추인했는가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얘한테 추인해서 얘는 추인의 사실을 알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까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상대방 더 이상 뭐 한다 그랬어요? 처리하면 뭐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상대방의 추인의 사표를 했다. 그럼 추인의 사실을 알죠? 이런 경우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철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추인했을 때 요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을 사례 문제 볼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얘한테 추인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추인의 효과가 뭐냐? 원래 무권대는 무효였는데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요. 효력이 생겼으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추인의 효과일 건데, 얘한테 실제 추인은 했지만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니까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이 주장 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매매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라는 거요? 무효다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 안 됐으니까 상대방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 요걸 조심하는 거야. 따라서 얘한테 사례 내놓고 갑이 무권된 의뢰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에 나오면 추인했으면 처리 뭐 하는데 처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고른 사람이 100%니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야. 누구에게 추인했는가 사례 문제를 듣고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그 다음 거기 밑에 그 판례까지 순서대로 정리 잘 해놨으니까 쭉 있고, 그 다음에 1번은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부터 유효동사로 바뀌니까 원칙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물론 거기 쓰였다시피 외에도 있고 본인과 상대방이 특약을 맺었거나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하기로, 또는 거의 발생될 일은 없지만 소급에 의해서 제3자와 권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제3자벌에서 소급여가 제한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 그 다음 추인 거절권.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기억, 의 쭉쭉 있고, 추인 거절이 있으면 본인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체를 뭐 한다고 언제나 쭉쭉 있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그 니은번 판례니까 이렇게 아까 예에 들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자지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지간이라든가 이 묵건들의 경우에 이제 갑이 사망을 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상속 문제가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갑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갖고, 물론 매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는 원칙 무효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갑에게 있을 것이고, 근데 사망을 했다. 그럼 일단은 이 토지가 자 사례 문제를 이제 이의 신청 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보통 단독 상속으로 못 지란다고 가르쳐 줬죠. 여기에 이제 묵군들이 한 녀석은 을인데 또 새끼가 또 있다 이렇게. 그래 버리면 또 이의 신청 들어온단 말이야. 얘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하기 위해서 단독 상속은 하나다. 그럼 얘가 이제 토지를 단독 상속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어먹을 놈이 자기가 아버지의 토지에서 병하고 묵군들을 해놓고 이게 무효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는 땅 내가 상속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군들이니까 매매는 무효다. 그러니까 땅 소유자는 누구다? 나다. 이걸 주장해서 얘한테 등기까지 넘겨줬을 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묻고있는데 이래 하게 되면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 따라서 여기 자식놈이 단독 상속한 경우는 토지도자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도 얘한테 승계가 되겠지만 얘는 본인의 지위에서 자기가 행한 묵건대리를 책임 못 지겠다고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얘한테 토지에 대한 등기 넘겨줬을 때 자기가 상속받아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주장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도 없고, 이게 시험에 열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물어볼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한테까지 양도했을 때 이 전득자에 대해서도 자기가 소유자인 걸 주장해서 말소 등기 청구 못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이것까지 물어보겠단 말이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건 이제 신의 측에 반하니까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소유권 그대로 취득한다는 거죠. 근데 얘한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그러면 뭐 하는가? 이것까지를 묻고있는데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니은번에 묵건대리 분을 상속한 경우 첫 번째 전달하인 본의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얘 드러났죠. 그 밑에 판례 무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 청구 못하고 부동산을 점유로나 뭣도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얘가 정당한 소유자가 돼요. 적법하게 점유하는 거니까 이 토지 점유해서 사용한 대가 물어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청구하면 다 신의 측에 반하고. 그래서 그 니은번의 사례 판례가 한 열 몇 번 나온 거니까 그 점검 딱 하고, 최고권에서는 요것만 얘가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해달라고 최고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확답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확답하는 경우도 있고 확답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근데 확답하는 거는 시험에 낼 일 없잖아요. 그 확답에 따라 효과가 생긴 경우 물어보는 정신병이 없죠. 문제는 확답을 안 했을 때, 보통 침묵을 지켰을 때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게 항상 최고였을 때는 시험에 나오고, 여기는 아까 전제를 했어요. A는 가만히 있더라도 원래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 따라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더라도 책임 물으면 안 되니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는 책임을 안 진다 그 이야기죠. 요때 이제 한 가지, 원래 저번 시간에 한마디 딱 하고 넘어왔는데 4, 5년 한 번에 나온다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111조 1항에서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지 이렇게 생긴다. 요것만 가르쳐주고 집에서 나머지 읽어보라고 저번에 그랬죠. 이 도달지 원칙에 대한 외의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발신주를 채택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우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 하지 않냐면 제일 밑에 언더라인 바라지 않냐면 추인을 거절한 걸 본다. 가려울고등학교 발신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발신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도달주가 아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상대방이 갖는 최고권하고 최례권의 차이도 누구나 그냥 맞추라고 지겹도록 내주니까 차이 구별 잘 하시고.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 A가 저 악인 경우다. 그러니까 A한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악의 상대방도 뭐는 해요? 재군하는 것 같아. 물어볼 수는 있고. 그러나 처리하면 신의 측에 반하겠죠. A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면서 승낙해서 계약을 성사시켜 놓고 자기 일방적 의사에서 이거를 다시 확정무효로 돌리면 신의 측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뭐는 뭐하니까 처리하면 뭐하니까 그 언더는 쳐놓은 거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에서 다 칠판 잠깐 보세요. 이것도 체계를 잡아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방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얘가 이제 갑을 토지돼서 갑대를 내리 위해서 매매했다 치자는 거예요. 첫째,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는 무권대리다 그 이야기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되면 A 입장에서는 일단 A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검토해야죠. 그럼 검토하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는가 확인해야죠. 이렇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무작정 여기지 말고.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됐다. 일단 본인 책임 벗어났죠. 그럼 이제 뭐 검토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이 경우도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본인에게 책임 묻는데 본인이 추인한 적 없다. 듣고 있죠? 책임 벗어났죠. 그럼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났고 세 번째, 상대방이 만약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철회했다, 확정무효로 돌렸다, 똥발문셈 치자 그 이야기니까 얘가 철회권 행사하면 누구한테도 책임 묻지 않겠다 그 이야기죠. 근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인가 악자가 책임 묻겠다 이 이야기죠.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책임 묻는가? 자동 A밖에 없잖아. 이런 경우는 A한테 책임 묻는데 이게 아까 줄기 잡을 때 가르쳐준 135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 말이야. 우리 복덕바퀴 이게 막 뒤죽박죽 써졌잖아. 그죠? 책은 항상 쪼가있고 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책 아닙니까? 책임 발생권 1,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까? 순서대로 읽으라면 1, 2, 3번으로. 2, 본인의 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들에도 성립하지 않냐고. 본인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죠. 이 상대방은 또한 뭐하지 않을까?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럼 누구한테 책임 묻냐? 무권대리한테. 이때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순서대로 이렇게. 얘한테 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지 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대리권 없다 알면 책임 못 물으니까. 세 번째 요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앞에서 저번 주에 117조 대리는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를 했을 때 상대방은 이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에 대해서도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제한능력자 제도는 항상 우리 민법에서 뭐하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한 경우는 A한테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이 무권대리니 상대방에 책임지려면 능력자일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동그라미 5번 판례.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따라 뒤쪽 언더라. 무권대리니까 제3자 기망이나 문서 이조동 위법행위로 야기다 하더라도 그럼 이 무권대리한테는 귀책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무권대리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당연히 무권대리는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 그 2014년도 판례 무과실 책임이다.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 사례 문제 풀 때 절대 속지 않도록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 상대방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이 계약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이행하라.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얘한테 하는데 계약을 직접 이행하든가 못하겠거든 손해배상 해달라고. 이행 청구하냐
손해배상 청구하냐? 그거 원달에 어디 쳤는가 봐보세요. 그거 바깥치기 무지 잘해요. 특히 사람 문제 풀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문제 풀 때 뭐로 바깥치기 잘해버려? 얘가 선택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 누구로? 얘로. 사람 문제 풀 때 눈 번이 뜨고 틀리고 나오니까 주의하라 그 이야기요. 사람 문제 풀 때 선택권 누구에게 있는 거 확인. 상대방이. 그 다음 단독행위 못 건드리는 거기 상대방 없는 것만 특징 하나 딱 정해면 되시고, 원래 이 매매가 계약이니까 요게 이제 계약은 못 건드리고 나서 쭉 살펴봤고 99.9% 시험은 계약은 못 건드리가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단독행위도 있으니까 대리권 없이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못 건드리는 상대방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하고 비슷하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의 못 건드리에 관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못 건드려. 갑이 토지 소유자다. 얘가 대리권도 없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 갑이 친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대리권도 없이 갑의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당이 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못 건드리겠죠. 그럼 이제 아까 계약은 못 건드리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줬어요. 못 건드리는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대방의 철회권에 관해서 계속 내가 주지를 시켜줬단 말이야. 왜 상대방의 철회권 인정이 되냐? 본인은 추인 거절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못 건드리는 효과가 좌우가 되니까 이게 상대방에게는 불합리 불공평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못 건드리는 효과를 좌우하도록 철회권 등을 인정을 해줘야지 양자 형평을 기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에 못 건드리는 상대방 없죠. 상대방 쪽에서 처리할 수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 등의 추인권이 인정이 되면 그 불합리한 결과는 그대로 남잖아. 추인하면 전부터 유효, 추인까지는 무효. 뭐만 하더래요? 이게 불합리하니까 얘한테 철회권 인정해 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니까 상대방 없잖아. 처리할 수 없잖아. 근데 여전히 본인이 추인하면 그 불합리한 결과는 그대로 남다니까요. 그럼 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도 처리 뭐하니까 얘 뭣도 인정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추인도 인정해주면 안 된다. 그 논리라니까. 그러니까 왜 추인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그럼 추인 못하도록 하려면 이걸 뭐로 해버리면 돼? 절대 무효, 확정 무효. 그건 묻는다 그 말이야. 따라 상대방 없는 단독이 못 건드리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이다? 참 5개월 동안에 총책은 3파트나 돌려줬건만은 그래도 징역이 안 되는가 봐요. 총책은 3번째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5개월 동안에. 응? 확정 무효죠.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따라 정리 정돈. 못 건드리는 유동적 무효니까 원칙 본인이 뭐 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못 건드리는 절대 무효니까 추인할 수 없다. 줄기 딱 잡으라고 말이야. 정리했나요? 그 다음 무효 취소가 그 다음에 나온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이제 아까 있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줄기 잡아서 요거 하나 배웠잖아. 갑이 토지 소유자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얘가 이 토지약을 해서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걸 배우잖아. 민법에서 그거 하나. 처음에 1주 동안 배운 것이 내가 직접 뭐해서 직접 매매해서 그럼 최소한 이걸 배웠고, 끝나니까 그냥 뭐 배웠어요? 내가 바쁘면 뭐 다른 놈 시켜서 대신 매매하고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배웠잖아. 공부하고 할 것만큼 없잖아. 나 요거 하나 가르쳐줬잖아. 민법 어디 가서 배웠다고 명함 내밀어도 돼. 요것만 알면 혼자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 이야기야. 근데 이제 직업도로 이야기했다시피 효력요건 못 갖추면 대부분 뭐이지만 무효지만 뭐 또 있더라? 취소 사유. 취소.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인가 정리하라서 그 소리야. 기초 다 닦았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앞에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고 앞에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효 취소 차이에 가로친 1번 두 줄 정리 딱 하시고, 취소와 달리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특정인만 하고 그 판례까지 써는 거 정리 딱 하고, 가로친 2번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무효와 취소 경합, 하나의 사건이 무효사유 대상되고 취소사유 대상된 것을 무효와 취소 경합, 그 예에 드러나서 읽어보면 되고, 당사자는 둘 중에 아무거나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 주장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거 요즘에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 무효 그러는데, 시험에서는 유동적 무효라는 용어를 주로 통용해서 쓴다는 거 이미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아까 묵군대리처럼 현재 법률행위가 무효이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뭐로 바뀐다,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묵군대리가 유동적 무효 건드려 쳐놨잖아. 그러나 항상 주의할 것, 묵군대리라고 해서 전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묵군대리 5분 만에 또 잊어먹어. 그런 거 체계 좀 잡으라니까. 체계. 아니 체계, 법학은 체계라니까. 틀 법학은 이렇게 큰 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여러분 왜 그 밑에 쪼물쪼물하게 쪼만 요만한 데서 자꾸 신경을 쓰셔. 그건 체계 항상. 묵군대리는 유동적 무효나 예외 있다. 항상 그거는 머릿속에 담고,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묵군대리는 절대 무효니까. 그 5분 만에 잊으면 어찌 돼요 그게. 그게 틀이라니까. 그렇게. 그 다음 판례와 관련해서 지겹도록 시험에 출제되죠. 토지거래 허가자와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를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로 보는데, 이에 관해 이제 판례가 한 4페이지 가까이 정리가 됐는데, 여기 59페이지, 60페이지 제일 위에까지 한 개도 빼뜨리지 말고 다 정리하고 시험장 가세요. 그래서 예우짐하고 상식으로 푸시면 돼. 이거 상식입니다. 이런 걸 다 외우려면 여기서 지쳐갖고 공부 못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에 지금 책에 써놓은 판례 95%는 이미 여러분 시험에 몇 번씩 반복 출제된 거고, 아직 출제 안 된 거는 몇 개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웬만한 판례는 쭉 깨고 있으라 내가 보고, 그래서 무조건하고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실력도 말해서. 먼저 한 가지 전제할 거. 여기 저 토지거래 허가제가 작년까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제도가 규정이 돼 있었고, 또 여러분이 이제 공법 시간에 국계법을 띄글펴왔는데, 지금 이 판례들은 전부가 다 작년 이전 판례니까 판례 보면 지금도 뭐라고 되죠? 그 첫 번째 판례 봐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 법률에서 매매계약은 일단 무효다, 이행 청구 부정한다. 거기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되어 있죠. 근데 가로 열고 닫고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일부러 써놓은 거야. 지금은 이제 요게 어디로 옮겨가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 제도가 옮겨갔으니까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판례는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쓰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판례 나오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가 판례도 나오겠지만, 책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되어 있거나 문제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 제도가 옮겨갔다. 그래 받아들이고 읽어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제목만 읽고 넘어가 돼요. 칠판 보세요. 부동산 이제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가 있더라. 그러면 토지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서 거래하라 요리 되었는데, 허가 받지 않냐고 매매한 경우가 다반사고, 이때 허가 안 받았으니까 일단 이 매매는 뭐이다? 무효.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단답식으로 묻는 게 일단 이거죠. 단답식으로 뭐 나온다고 가르쳐 줬나요? 이거를 단답식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는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렇게 단답식 문다고 가르쳐 줬죠.
요거는 뭐이다? 위반하면 무효니까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참 하나하나 넘어가기가 참말로 고개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 단답식 묻는다고 가르쳐 줬잖아. 그 단답식을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라고.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요. 그 대신 이제 요게 이제 절대 무효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허가받기 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 나중에 이제 관할관청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 처음부터 이유로 바뀌어요. 허가받으면. 따라서 이제 허가받은 이후에는 다시 별도 매매 계약은 체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급에서 유효가 되니까 허가받기 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로 보자. 요 이야기인데, 먼저 이제 이 계약은 매매 계약 무효예요. 무효니까 채권 채무 안 생기잖아요. 일단은.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소유권 넘겨달라, 대금 지급해달라 이행 청구 뭐 하잖아요. 따라서 거기 매매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기억번 계약상의 이행 청구 부작 제목만 있고 밑에 언더라인데 읽을 필요 없어요. 요 이야기들이니까. 그것이 이제 제일 밑에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이 안 된다. 그런 말은 알아듣죠? 채권적 효력, 채권 채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은 소유권 안 넘어간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뒤에 넘기세요. 그 제목만 읽어도 돼. 이런 거는 밑에 뭔 데는 말을 읽고 시간 낭비지.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 허가 조건부로 이전 등기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허가 받을 걸 전제하고서 등기 넘겨달라 그런 청구도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시험에 다 묻고 그랬잖아요. 앞에 그만 물어보니까 다 맞추니까 니은번에다 넣는데, 니은번 틀리면 참말로 쪽팔리니까 틀리지 마시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목만 읽고 넘어가요. 읽어보면 실력 없는 사람들. 이거 채무불이행 책임 불발생 이것도 제목만 읽고 넘어가시고, 채권 채무 없잖아요. 무효니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뭐한다 그 이야기야. 그 디귿번 판례들 밑에 읽을 필요 없다니까요. 제목만 읽고 넘어가세요. 그냥. 다시 7번 보세요. 무효니까 무효란 말 알죠? 채권 채무 없다니 그 이야기라니까.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계약에서 유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니까 소유권은 채무 없다고 대금지급 채무도 없고, 그러니까 안 줘서 채무불이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그 이야기니까 밑에 읽어볼 필요 없이 제목만 읽고 넘어가시라 그 말이야. 채무불이행 책임 불발, 그 제목을 따로따로 써놓은 거니까. 그 밑에 읽고 앉았으면 공부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거는. 그 다음 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부. 다시 이거 보세요. 요거는 지문만 좀 잘 읽으라고 말이야. 지금 이 경우에 얘가 계약금을 한 3천만 원 주어놨다. 이렇게 계약금을. 그러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이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가? 요걸 묻었는데, 유동적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할관청 허가만 있으면 이게 처음부터 이유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유로 바뀌면 대금지급 채무가 생기는 거렇게. 그럼 이 계약금은 매매대금으로 충당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는 허가만 받으면 유효가 되고 대금지급 채무 생기고 계약금은 매매대금으로 충당시켜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요거 반환해달라고 청구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허가 처분 등이 확정이 돼서 이 계약이 확정 무효로 돌아가 버리면 대금지급 채무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일단은 요 계약금을 부당으로 돌려다 청구한다 그 이야기니까 요 제목을 지문을 잘 보라. 유동적 무효 상태인가 확정 무효에서 요것만. 따라서 그 1번 판례에서 매매계약이 확정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라인 계약 체결 시 지급하였던 계약금에서는 확정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다. 지문을 잘 보라 말아. 몰라서 틀릴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 2번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에 관한 판례들. 요게 이제 원래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니까 이제 일단 채권 채무 권리무가 안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받을 거를 전제하고서 계약 체결한 경우를 유동적 무효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는 있다.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에 관한 걸 또 물어보는데 이것도 그 제목만 읽으세요. 협력 의무 소구 가능 보세요. 여기에 의무잖아요. 일방이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 작년 11월 첫째 주에 가르쳐줬어.
작년 11월 첫째 주에 의무가 뭔가를. 일방 의무 이행 안 하면 타방은 뭐 하잖아요. 소송 제기하면 되잖아. 협력 의무 이행하라고. 그게 소를 제기한다 그 이야기야. 밑에 언더란 읽지 마세요. 제목만 읽고 넘어가 보라 그냥. 의무 개념 물어보는 거니까. 니은. 의무자 의무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니은 번. 밑에 읽지 마시고 그냥. 의무 개념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되고. 이거는 계약법에서도 이미 가르쳐 줬는데 얼마 전에. 원래 채무가 주된 채무도 있고 부수적 채무도 있고 부수적 채무도. 이 주된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니까 주된 채무를 이행 못하면 목적 달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 사유가 되잖아.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없는 채무니까 부수적 채무를 이행 안 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 달성 못 한다든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제하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 계약법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저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채무인가를 봐보세요. 그 판례는 밑에 제일 밑에 언더라 신인칙상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부수적 채무라 그 말이야. 여기서 주된 채무는 뭐예요? 매매는 계약 목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는 게 주된 채무잖아요. 이걸 따라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니까 협력 의무 불력을 이루어서 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 다 물어본 거니까 그거나 좀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1번에 피보정 권리 인정.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협력 의무는 얘네들한테 있죠. 그럼 얘는 얘한테 협력 의무 이행을 하는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은 갖겠죠. 얘가. 그런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토지를 나한테 매매를 했는데 요걸 다른 놈한테 처분할 낌새가 보이더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 것이 법의 법자도 몰라도 처분 뭐하더라 막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해요. 법원에 가서 요즘은 민원실에 가도 다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이런 건 허용이 돼.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은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눈을 그대로 왼쪽으로 돌리세요. 그 동일 평면을 그대로 왼쪽으로 돌리라고 말이야. 니은번 판례 있죠? 뒤쪽 언더는 읽으세요. 그거하고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그거 갖고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안 되는 거야. 구별하겠나요? 뭐 구별해야 돼요? 이런 거는 공짜로 이런 것만 내면 누구나 100점 맞아. 공짜니까. 어? 왼쪽 니은은 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안 되는 거야? 어?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이 없잖아. 무효니까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이 없다니까요.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못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은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그래 이런 거 공짜예요. 공짜.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세요. 응? 애우는 것도 아니고 공짜 주는 건데 왜 틀려 이런 거라. 지금 좌우측에 판례 두 개 비교했나요? 그 다음 우측에 미음번. 요거는 이제 동시행환급권에서 계약부에서 나오는데 워낙에 중요해. 자체 실판 보세요. 지금 이 사안에서 이 매도인의 관할가청 허가를 받고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할가청 허가를 받게 되면 여기에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원래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특약에서 얘가 양도세도 부담으로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를 부담하는데 이때 이제 매도인의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 플러스 양도세 납부 의무가 동시행관계인가? 이걸 묻는 판례인데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유는 협력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여기 대금 지급 채무는 주된 채무고 주된 채무하고 부수적 채무 사이는 대가적 의존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 협력 의무는 무효인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 의무가 생기지만 이자 대금 지급 채무 등은 계약이 유효가 됐을 때 발생되는 거니까 대가적 의존관계에 노원된 거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대금 지급 등을 안 하면서 협력의무 이행으로 청구했다. 얘는 네가 대금 줄 때까지 협력의무 이행 뭐 하겠다. 동시행관계 행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틀리면 가랑면하기 힘드니까 진짜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 계약금 계약 565조 1항 맨날 물어보는 기초잖아. 이 경우도 565조 1항은 적용돼요. 따라서 해약금면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팔려고. 그 565조 1항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잖아. 이거는 계약 일반의 기본 원칙이다. 그 이야기. 매도는 계약금 2배 들고 해제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여기까지는 지겹도록 나오는 판례. 우리 시험에 몇 번씩 반복해서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 상설이 마치 그동안 안 나왔던 판례가 동그라미 서버리고. 허가전의 계약 당사자 취 이전에 관한 건데 원래 기업번의 판례는 제목이 매수의 지위를 인수한 경우로 되어 있죠. 자, 날짜를 봐보세요. 96년도 판례죠. 요거는 옛날에 나왔던 판례야. 근데 이거는 그동안 출제를 안 했는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진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최근에 니인번 판례가 추가됐어. 니인번 제목 보세요.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했다고 되어 있죠. 요게 2013년 12월 달 판례예요. 근데 양 판례 결론이 달라버려. 그러니까 니은번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억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 수록해 놓은 건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보자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두고 있는 거예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사례에서 아주 유동적 무효인데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허가 안 받고 지금 매매에서 일단 무효로 하는 거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효로 보는데 이 경우에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 매수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을 딱 해줬어요. 매수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해 줬다. 그게 기업번 판례들이에요.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최근 판례 니은번은 거꾸로 매도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거렇게. 요거는 허용이 돼. 그 차이가 뭐겠냐고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도 취지를 떠올리면서 요거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죠. 그러면 이 허가받기 전에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서 허가받도록 됐는데 허가받기 전에 매수의 지위를 병에 이전했다. 요거는 토지 투기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위를 이전한 것은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한 것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기업번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하고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를 구별해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도 이 니인번 판례 같은 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기업번 판례만 있을 때는 닐 일이 없었겠지만 어디다 초점 맞춰라. 제도 취지에다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따라서 허가받기 전에 매수의 지위를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은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겠다는 소리니까 요거는 허용될 일이 없겠지만 거꾸로 매도인의 지위를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구별딱하고 그 다음에 나번 효력 확정서 뒤에 그 중에서 계약이 확정부로 되는 경우는 워낙에 우리 시험에서 즐겨 출제한 파트예요. 지겹도록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죠. 어떤 경우가 계약이 확정부로 되는가? 제일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단답수로도 많이 물어보고 오지선정으로 물어보고 세부적인 판례 물어보고. 첫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은 확정무효. 왜냐? 허가받을 것을 전자부터 계약 처리한 경우를 유동적으로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허가받을 것을 배제하거나 하게 되면 확정무효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 밑에 언더나 내일을 드러났을까? 몇 가지를. 그 언더라는 친구 꼭 읽고 가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 공법 지식, 이제 또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죠. 원래 이렇게 유상계약, 매매 경우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증여, 무상으로 주는 거는 허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놈들이 뭐 하면서? 그러지, 매매하면서 뭐로 그러지. 허가 안 받도록 증여 계약처럼 가정을 한 이런 경우. 이런 거는 처음부터 허가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니까 확정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요 매매 유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무상계약이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상속도 허가 대상 아니에요. 상속이라든가 또는 경매를 통해서 토지에다 소유권 취득한다든가 이렇게 또는 토지가 수용이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증여라든가 상속받는 거는 경매라든가 토지 수용, 공용증지 이런 거는 허가 대상 아니라고. 그 다음에 니은번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이렇게 제목만 물어볼 때도 있지만 요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뒤에 따라서 판례 사례를 써놨죠. 요 사례가 출제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잠깐 칠판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토지걸 허용력 소재는 토지에서 허가 안 받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 쌍방 모두가 허가 신청을 받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는 확정 무효다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원래는 무효니까 채무불이익으로 계약했죠. 뭐 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제 제때 대금을 안 주니까 얘가 채무불이익으로 거기 보면 해약이란 말이 쓰여있죠. 그 판례 언더라인에 채무불이익으로 해약 통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이제 해제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자의 채무불이익으로 얘가 해제를 딱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노하면 돼요. 왜? 해제 못하는 거거든. 채무불이익 없으니까 무효니까. 근데 해약 통지를 딱 하니까 얘가 또 뭐 한 거예요? 그 다음 주 봐보세요. 수긍한 거야. 그 대신 내가 계약금 예를 들어서 3천 줄었는데 요거는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단 말이야. 네가 뭐 했으니까? 해제했으니까. 근데 계약금 3천 안 돌릴 수도 있으니까 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해서 이 토지를 나는 뭐 하겠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대응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 이자 채무불이익으로 해약을 했죠. 그러면 허가 신청하겠다는 생각 없죠. 근데 얘는 노하면 되는데 뭐 했어요? 그래 좋다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계약금 3천 돌려받아 그러니까 요걸 청구금을 해서 감수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 입장에서도 허가 신청 할란다 안 할란다? 안 할란다 그 이야기야 결국. 그러니까 요 사건이 결국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제목만 외워도 되면 제목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은 사례들 비슷하죠. 그다음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자 일단 디귿번은 빼놓고 니 1번 봐보죠. 계약에 별도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확정 무효가 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보세요. 저번 시간에도 이하 유사를 가르쳐줬지만 이런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 지금 현재 무효요. 그런데 이 매매에 107조부터 110조까지 저번에 배운 비준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감박 등의 사유가 존재해요. 그럼 이미 이거는 무효잖아. 그럼 이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굳이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라서 다시 무효 취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거에 묻는 판례인데 여기 현재 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저번 주에도 가르쳐줬어요. 무효 취소를 주장할 만한 실익이 있으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걸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는 무효이지만 얘도 무슨 의무 부담하잖아요. 협력 의무 부담하잖아. 요걸 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효 취소 사유를 다 주장해서 이걸 뭐로 돌려버려야 돼? 확정 무효로 돌려야지 협력 의무 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또 더 중요한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실익이 있어요. 그게 아까 계약금 문제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금 반환 못 받죠. 근데 뭐로 돌아가면 확정으로 되면 계약금 돌려받잖아. 따라서 얘한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만한 실익이 아주 크니까 현재 무효 상태도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야. 이해가있나요? 그 다음에 미음번 다 나온 판례야.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허가 이전에 정지조건 이미 불성립된 경우 이의를 돕기해서 그다 예를 들어놨는데 요거는 농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가로 열고 닫고 보세요. 농지를 뭐 해주는 조건으로? 전용해주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에 소지하는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농지를 전용해 주는 걸 조건으로 매매했으니까 이 조건이 성취되면 매매 효력이 뭐 발생. 그래서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다. 그 이야기야. 근데 허가 받기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농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파겠나요? 그러면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도 이 계약은 이미 뭐로 돌아간다? 확정 무효로 돌아간다는 거. 왜냐? 농지 전용허가 받아주는 걸 조건으로서 매매를 했는데 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할관청은
허가를 받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가 될 일이 없다 그 이야기야. 그리고 확정무효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비입번에 불허가 처분받으면 확정무효가 되고, 방금 지적해 준 것은 우리 시험에 노상 나왔던 판례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디귿번 판례 보세요.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출제가 안 됐어. 허가 전에 계약이 이행 불응으로 된 경우, 이 경우도 확정무효가 돼요. 이게 최근 판례들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 나왔다는 건데, 디귿번 찾았나요? 허가 전에 계약이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 바꿔 말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를 말해요. 거기 첫 번째 언더런처럼 판례 봐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기 전 상태에서 저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유권 넘어갈까요? 제3자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소유권 넘어가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잊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 매매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 본 거예요? 확정 무효로. 또는 뒤쪽 판례 언더라인 쳐놨다시피 이 토지가 국가에 뭐가 됐고 수용이 됐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뭐로 들어간다? 확정 무효로. 근데 그게 전부 2010년 전후 그 최근 판례들이다 보니까 아직 출제가 안 됐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농구에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지겹도록 나왔던 판례들이고. 그 다음 우측의 확정 무효가 아닌 경우, 딱 정답에서 한번 읽어보고, 언제까지 허가 받도록 약속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허가 안 받다고 해서 확정 무효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 판례요. 그 다음 확정 유효로 전환되는 경우, 기업 허가 받으면 아까 그렇게 본 것처럼 계약이 언더라인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판례들, 여기 이제 허가 구역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부터 지정 해제가 됐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된데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허가받을 필요 없이 계약이 뭐로 확정이 돼요?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각 당사자는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제일 밑에 언더라인 다시 점검 딱 하고, 이거 이 두 가지는 뭐로 바뀌는 경우다? 확정 유효로 바뀌는 경우다 그 이야기고. 다시 하게요. 여기 지금 한 5페이지 판례를 제목을 일부러 하나를 다 붙여놨는데, 웬만한 판례는 제목만 보면 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판례니까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제목을 다 붙여놓은 거야. 밑에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안 된 사람은 밑에 언더라인 층을 꼭 읽으셔야 되고, 95%가 다 시험에 지겹도록 나온 판례들이에요. 무지하게 나와요. 그 다음 거기 이제 법률행위 부존재 불성질문 딱 하나만 물어보니까 다시 체크 딱 하시고, 성립요건 갖추지 못한 거를 불성립 부존재, 요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구절, 불성립 부존재인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이나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맨날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해제하고 차이점 다시 한번 체크 딱 하시고, 엊그저께 다 배웠으니까. 공통적인 점도 몇 가지 있죠. 취소권의 해제권이 형성권이고, 그러니까 취소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리고 공통적인 점이잖아. 소급여가 인정되는 게 제일 중요한 공통적인 점이고, 그러나 차이가 거기 쭉 써진 거. 나번 취소 사유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3가지,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저번에 나온 착오, 사기 강박, 요 3가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하지만, 해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참호 불량 이외에 당사자 약정에서도 해제가 가능하다. 차이. 취소는 왜 총칙에서 배우냐?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니까,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근데 해제는 오직 계약의 경우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 따로 배우고. 그것이 라번. 이행이 있은 상태에서 취소가 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행한 거 돌려달라. 원칙, 선의하게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만 선악 구별하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반환 청구한다. 근데 해제는 계약에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게 한 것이 해제제도 취지니까 뭐 불문하고, 선의하게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라.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그 점검 딱 하고.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이제 쪽팔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먼저 무효와 관련해서
추인은 어떠한 행위했고 난 후에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거니까 무효인 법률을 추인한다. 그 말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뭐로 하겠다?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무효인 법률 추인 그래요. 이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상 추인 동그라미 1번 139조 조문을 정확하게 점검 따가시고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더라도 당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바뀔 일은 없다는 거죠. 다만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이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대금 1억 원에 가장 매매를 했다. 그래 등기 넘어왔다. 얘는 소유자 아니다. 근데 얘가 이제 등기부서나 소유자라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세금도 얘한테 부과됐다. 귀찮다. 차라리 땅 정말로 내가 사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월을 간 다음에 추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인하면 소급 거꾸로 올라가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죠.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이 무효인법을 추인해서 지겹도록 물어보는 거. 요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대신 이제 139조 단서에 보면 이게 이제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은 추인한 때 이때부터 당사자의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무효인 가장매매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요거 추인하는 거니까 새로운 매매가 쓴 걸로 본다. 이런 스토리겠죠. 따라서 추인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 무효인 가장매매는 유동적 무효다, 확정 무효다. 그래서요. 만약에 추인했을 때 추인 효과가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면 이건 유동적 무효겠죠. 무효가 유효로 바뀌니까. 근데 이거는 그대로 뭐로 끝나는 거예요? 무효로 끝나니까 이거는 확정 무효예요. 따라서 태우로 돌아가서 거기에 우측에 추인을 하면 무효였던 법률행위는 장렬하게 유효가 된다.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에서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다. 판례 점검 딱 하고 동그라미 2번 점검 잘하고 139조는 법률형 효과가 따옴표 확정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말이 여기에 무슨 무효다? 확정 무효. 이게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니까. 요즘에는 이런 걸 지겹도록 물어봐요. 그 다음 거기서 요건에서는 동그라미 1번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라. 지겹도록 물어보고 그 동그라미 1번 원더라인. 따라서 앞에서 배운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건 대부분은 추인이 불가능해요. 강행법 기반의 법률행위 무효다. 추인 안 되잖아. 강행법규가 폐지되지 않느나. 그러니까 무효원이 소멸되려면 강행법규가 폐지되어야 되잖아. 특기하게 무효다. 이런 것도 추인이 안 되잖아. 무효원이 소멸되려면 일부 일체제가 일부 다체제로 바뀌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잖아. 계속 무효가 되는 거야. 따라서 추인이 가능한 것은 거꾸로 칠판에 방금 위에 들어놓은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나 이거하고 똑같은 비준위 표시가 외주로 무효인 경우나 그런 경우나 추인이 되잖아. 나머지는 다 추인이 안 되고. 그런 거 틀리면 정말 점수 못 따요. 그 다음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은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까 언더를 앉혀놓고 참고 삼아서 보면 되고, 일부 무효는 저번에도 가르쳐줬더니 조문 자체를 자주 물어보니까 조문을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 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 131조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에서 인정될 경우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 131조죠. 이에 관해서 대표적인 판례는 가로친 2번이고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는 매매대상 부동산은 일부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판례는 일부면 법률 적용한다. 잠깐 7번 보세요. 이 판례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자도 관련이 있고 일부면도 관련이 있고, 지금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고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고. 칠판 보고 있죠? 색감 빨리 고치세요. 선생 설명할 때는 칠판 보세요. 그래야 실력돼요. 그래야 마인드가 빨리 끼우친다 그 말이요. 이 책이 아무리 친절하게 정리를 잘해놨다 해도 여러분이 읽어갖고 바로 다 터득하면 천재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선생한테 설명 듣는 거고.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세요. 그래서 마인드를 깨우쳐야 돼요. 깨우친 다음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면 실력이 일치월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습관을 계속 못 버려요. 설명할 때 책 보고, 설명할 때 책 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실에 만만 앉아있는 거예요. 혼은 밖에 나가요. 설명을 안 듣고 있으니까. 내용 파겠나요? 벌써 내용 파악 못하고 있잖아. 왜? 설명할 때 안 들었으니까. 설명할 때 책 보고 있었으니까 뭔 사는지 모르잖아, 제가. 리걸만, 왜 나 여러분 느끼면서 지금 요즘에 미쳐보고 싶은 거냐? 우리 원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여기 울산 수강생 가면 나 머리 더럽 잔면 아픈다고. 지금 이 정도 되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이 정도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뒷글 30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만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인데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다 알아요. 30년을 여러분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딱 3분 하면은 점수까지 내가 확인해버려요. 저번에 본시험장 가면 47점 못 맞는다 그랬대.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끓여요. 라면도 끓이고. 대학원까지 나온 명색 법 전문가인 제가 30년 강의 나가. 그걸 모르겠어요? 30년 겪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딱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산만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들어요. 나 우리 원장한테 왜 그러냐. 좀 이야기 좀 하라고. 수업 시간 집중해서 설명 좀 들으라고. 저 똑똑한 선생 데려다가 놓고 왜 설명을 안 듣냐고 말이야. 그게 원인이 있어요. 설명 들으세요. 책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에서 원자를 다 쳐놨잖아. 매 시간마다 이야기잖아. 설명을 드려야지 리걸만 형성이 돼요. 그래야 제 도움이 필요 없이 그때는 여러분이 혼자 책 읽으면 다 터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인드가 형성이 전혀 안 됐어. 제로예요, 제로. 제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 이외에, 외운 거 이외에는 못 풀어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뒷짐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내가 가끔 우리 원장한테 그래요. 야간반에 어떤 분, 주간반에 어떤 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데, 내가 그분들 때는 요즘에 잠이 안 온다고. 차라리 그분들이 공부라도 소홀히 해버리면 내가 두드려 보고 자겠는데, 나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 눈을 보면은 아직 정립이 전혀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공부도 열심히 안 해버리면 내가 신경도 안 써요. 포기해버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해요, 나름. 근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생각만큼 점수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나도 더 힘들어요.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안 해보면 나도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시니까. 마인드를 형성을 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하고 점수 안 올라가요. 리그를 만들어 그래서 이 법적인 마인드가 생겨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혼자 공부도 돼요. 제 도움이 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제 설명하라고 해도 하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혼자 읽으면 다 합격해요. 왜? 이 책은 더더욱 언더는 더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됐어요, 아직. 여기 지금 토지가 들어가고 소자나 토지고,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일체로 매각한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일체로 매매를 했다고 말할게요. 일체로. 저번에 일요일날은 뭘 하는 내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 137조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토지가 들어가고 얘기를 안 하고, 보통은 토지고 그 위에 건물이 있다. 근데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멸실했다. 이런 사례를 가르쳐 줬죠. 이것도 일부 무효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계약 전에 건물이 멸실. 여기만 무효 사유가 존재하잖아. 그럼 원칙 토지 매매까지 전부 무효다. 근데 여기에 무효라는 걸 알았다면, 건물이 멸던 사실을 알았다면 얘가 토지만 해도 매수했을 거다. 그러면 무효분을 뺀 토지 매매는 유효니까 얘는 토지에 대해서 짓는 게 청구한다. 요걸 가르쳐 줬고, 요걸 무료 특강을 했잖아. 지금은 이제 요게 토지거래 허가구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건물이 있고 요걸 이제 또 세트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경우는
요게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았으면 여기에 이제 거꾸로 토지 매매 부분은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요. 요거는 허가 대상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도 일부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도 언더는 딱 쳐놓은 거야. 일부묘 법 적용한다. 그런 다음에 판례 즉 해가지고 그 사례가 나온 거라고. 근데 제일 밑에 이제 언더는 핵심인데 요 경우에 이걸 생각을 해보라. 이것도 이제 137조가 적용되면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겠죠. 전부가 무효가. 근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이걸 요구를 했다고 말이야. 나도 이게 허가 못 받았으니까 토지 매매가 무효라는 건 안다. 근데 요거는 허가 대상 아니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니 건물만에 대해서라도 먼저 건물 매매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건 무효니까 건물만에 대해서라도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판례에 쭉 설명이 되었다시피 이 경우에 토지하고 건물은 거래 관념상 통상 일체로 거래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고 말해요. 일체로. 따라서 이 경우는 법률행위 전부가 원칙 무효가 되니까 얘는 일단 건물만에 대해서라도 등기 넘겨달라고 이전등기 청구 못한다고 말해요. 대신 건물에서 등기를 이전 받으려면 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전부 뭐로 바뀌어야 되냐? 유효로. 그러려면 요 토지 매매 부분에 관할 건축은 뭐가 있어야 돼요? 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언더라 친 것 보세요. 제일 밑에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거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매매계약 전부가 뭐로 돌아가야지? 유효로 돌아가야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그래서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 앞에 과정은 지금 언더를 안 쳐놨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은 요거 하나만요. 이게 어떤 법률행위가 지금 무효가 됐는데 이게 다른 법률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 요건을 갖춘 다른 법률로서 효력을 인정을 해주자. 이게 무효행위 전환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시험에 그동안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 이유를 첫 번째 주에 가르쳐 줬어요. 뭐 때문에요? 그 밑에 언더를 안 쳐놓은 부분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매매대금을 적정 금액으로 모여서 감액을 시켜서 유효로 봐주자 해서 불공정한 법률한 무효인 경우에 최근 2010년도 판례죠. 138조 무효행위 전환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판례가 전환에서 집중 나오니까 저 앞에 16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는 언더를 안 쳐놓은 거예요. 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고, 노파에 또 한 번 하지만 이 불공정한 법률한 무효인 경우에 추인은 안 돼요. 이건 옛날부터 시험에 나왔던 거. 여기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에 전환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하도 요즘에 직업들은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 민법상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무효 사유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당사자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서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사유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서는 저번 주에 나왔던 착오한 의사표시하고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가 취소 사유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요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될 때 한해서 취소하도록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도 잠깐 한마디 했다시피 법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취소 사유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취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네들 뭐 특약 맺어서 취소는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취소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요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무효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왔지만 무효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특정 인만이 취소라니까 취소권자가 따로 정해졌어요. 따라서 이제 거기 첫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취소권자고 상대방 요게 저 집중 시험에 나오는데 취소권자도 여기서 골라내시면 돼요. 먼저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착오사기 강박은 착오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자가 취소 얘네들을 상대방 취소 못해요. 어때요? 이 제한능력자 경우는
요거 하나를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이 값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다.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계약 체결했다. 얘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 취소한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 제한 능력자 본인도 직접 취소권자가 돼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취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능력 보충 기간 법정 대리인들, 미성년자 같은 친권자, 법정 대리인들도 당연히 취소권자가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도 이하고 상관없이 고유 취소권자로서 취소가 되는데, 법정 대리인 말고 임의 대리인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차고나 사기 강박의 경우는 임의 대리인이 있을 건데,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리에서 요걸 공부를 했어요. 지금 갑이 본인이고 얘한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고, 흔히 말하는 임의 대리이다. 이자가 상대방하고 매매했다. 그러면 116조 1항에 의해서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아무리 본인이 1000만 번 사기강박 당하더라도 대리행위라는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이후로 취소 못해요. 따라서 116조 1항 이렇게 사기강박 당할 것, 그래야 이제 취소를 하는데, 문제는 이 취소권은 그러면 누가 갖느냐? 본인이 갖는 거요. 모든 권리문은 본인이 기속되니까. 그러면 요 임의 대리인이, 자, 이걸 구별하는 거죠. 법정 대리는 고유 취소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요 제한 능력자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자기도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 대리인도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얘가 취소하려면 요거는 절차가 좀 필요해요. 본인이 얘한테 당신이 직접 취소도 좋다,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어야지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고유 취소권자로서 취소, 본인을 뭐 하는 거야? 대리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이것만 좀 구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인들들, 승계인이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나 특정 승계인 매수인 같은 사람도 전부 뭐가 된다? 취소권자가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의 기초 사례로 이런 게 나왔을 때, 과거에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때 A가 갑을 사기 또는 강박, 공갈 협박을 해서 너 토지 을에게 안 빌려주면 때려 죽여버리겠다. 사기 또는 공갈 협박에 의해서 갑이 을하고 자기 토지를 빌려주는 지상권 설정 격체라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래서 얘가 지상권을 일단 취득했다. 그러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니까 110조 2항에 의해서 이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 지상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서 얘는 취소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취소권자는 일단 갑이 되고 취소 상대방이 이제 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갑이 이게 이제 고유 취소권자인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서 병이 상속인, 이런 상속인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포괄승계인. 그러면 둘이 이제 동일시하니까 여기 포괄승계인 상속인도 이걸 취소할 수 있고,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땅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사강박에서 우리 아버지가 땅을 강압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나라도 이걸 취소해서 지상 설정 계약을 취소해서 땅 되찾아와야죠. 그럼 죽었는데 아버지가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자로서 요거를 취소할 수 있고, 문제는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이번에는 매각을 했을 때, 이런 매수인 같은 사람 우리는 특정 승계인 그라죠. 얘도 취소권자가 되는가? 이런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갑이 이 계약을 취소를 해줘야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소유자니까 땅 넘어왔을까? 내가 소유자다, 땅 반환해라. 사기 강박에서 빌릴 수가 얘는 이제 땅 사는 것만 안 되니까 반환을 이렇게 할 건데, 얘가 일리에서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얘도 취소권자로서 요걸 취소하고, 그래야지 땅을 얘한테 반환받으니까 돌려받는다. 요런 이야기. 그래서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이든 매수인 같은 특정 승계이든 불문하고 뭐에 해당이 된다? 취소권자에 해당이 된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친 2번의 언더라인, 거기에
글자 하나가 빠졌네요. 원칙이 그 언더라인 주는 건데 취소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이 빠졌네요. 거기에 있는 요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 상대방이지 전득자가 아니다. 요게 시험에 그 기초 사례 예컨대 예 들어놓은 거예요.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는데 자 항상 요것만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사례 요거에서 봐보세요. 여기서도 이거 봐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요 사례 그걸 놔두고 요렇게 지상권 설정 결제로 등기했는데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빌어먹으려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를 또 했다는 거렇게.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겠죠. 이렇게. 이때 이제 이자 사기항목 사실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얘가 취소를 하겠죠. 이때 누구한테 취소를 하는가? 사기강박한 A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취소를 하는데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을과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요걸 취소하고 자니까 요 계약의 상대방은 을이잖아요. 얘한테 취소 의사표 하는 것이지 이자한테도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뭘 취소하고 자는가? 그다음 그 상대방 이렇게 여기 최근에 이제 요 지상권 말고 하도 이런 사례를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이렇게 의류 사기강박에서 뭐 토지 매매에서 등기 넘어갔다 다시 양도에서 병에 넘어갔다 병이 또 정액 양도도 넘어갔다 무액에 넘어갔다 해도 쳐다보지도 말고 취소할 때는 요 갑이 취소권자로서 을과의 이 계약 요걸 취소하고 자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어떤 거냐 그거 찾으시고 그 상대방을 딱 뽑으면 돼요. 얘한테 취소 의사표를 하고 얘네들한테는 취소하는 게 아니죠. 대신 이제 이거 보라는 거 공부 참한 사람들 이 경우에 이제 등기 명인이 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더라도 취소는 얘한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한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냐고 말이야. 얘가 눈이 동그라미 떠서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나한테 취소한다면 도대체 뭐를 취소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뭐 했길래 이렇게 물어봐.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 없어요. 두 사람 사이는. 그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한테는 취소 뭐 하는 거야. 취소하려면 가장 법학의 기초가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주는 거야. 뭘 취소하는데 그게. 이 두 사람 사이는 없잖아. 대신 얘가 이제 선인 경우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얘한테는 대항을 못하니까 얘는 그대로 소유자가 돼요. 따라서 이제 얘는 소유권은 못 찾아요. 그 대신 얘가 악인 경우는 이제 취소한 것을 가지고 악의 제3자는 대항하니까 얘한테는 이제 뭘 청구하느냐? 내가 취소했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 등기 말소시켜달라. 얘한테는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요. 취소 의사표시 얘한테 하는 거 아니고 악이라 하더라도 여기 요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취소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취소도 허용이 된다. 그게 이제 90년도 판례인데 왜 갔어요? 그 밑에 온더라요. 그러나 해가지고 그 밑에 판례에 딱 한 번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속지 말하는 거죠. 취소를 하려면은 그 취소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 계약 등을 취소해야 되니까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 그래서 우리 시험에 사료로 냈던 것이 그 밑에 그 판례요.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난 요런 사례인데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사건이에요. 여기 한 필지 토지 일부분 요거는 한두 평밖에 안 되는데 요 토지는 내가 좀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한다. 한두 평밖에 안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하니까 을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게 한두 평밖에 안 되고 그러길래 요걸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요 부분에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두 평이 아니라 요게 10평이더라. 바꿔 말하면 매도인이 10평짜리 토지를 한두 평이라고 매수인을 기망을 해서 요 특약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나중에 10평이 되니까 확인해보고 열받으니까 네가 나를 사기를 쳤다. 그러니 사기를 이유로 요 특약을 취소하려한다. 그런 다음에 제외된 부분을 매매 대상 그대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라고 말이야. 근데 거기 뒤에 나와 있다시피 그 제외된 부분에서는 계약 자체가 요 한두 평 요거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제로에 써놨다. 그 일정 부분에서 매매계약이 아예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제외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매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거두절미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취소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이다? 취소 목적인 법률에 있어야 되는 거요. 그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이고 취소 효과는 그 소급적 무효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취소하면은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주 물어보는데 몰라서 틀린 사람 없겠지만 지문 잘못 틀린 사람 많으니까 잘 읽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저 제한 능력자인 경우하고 자 저번 시에는 우리가 만약에 착오나 사기강발 이후로 취소하면은 이때는 선의 제3자 보기 등이 있죠.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 뭐하니까 얘가 선의면 소유권 취득하겠지만 만약에 갑이 제한 능력자로서 취소했다. 이런 경우는 항상 얘가 보호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도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의 대항을 못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 제한 능력자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따라서 반대로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다. 누구만큼은 제한 능력자만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주 물어보니까 그 언더라인 쳐놓은 거예요. 효과 면에서 방사적 제한 능력자 이후 두 번째 줄 언더라인. 제한 능력 이후로 하는 거는 모든 제3자 일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나 사기강물을 취소하는 경우는 선의 제3자 대항을 뭐한다. 차이점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해야 될 것이 또 똑같은 이야기.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하기 전 취소하면은 무효로 돌아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행한 후에 취소가 되면 이행받은 거 돌려받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로치 2번 부당이득 반환.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돼. 좀만 쉬었다 가죠.